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7월 23일에 보내드리는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에서의 주도주 논리와 함께요,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 종목 3선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장 주도주는요, 가장 먼저 오르고 지수 하락 시 뒤늦게 빠지더라도 하락폭이 적은 것이 시장 주도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할 수 있는 재료, 호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종목을 매수하는, 끌고 나가는 주체가 분명해야겠죠. 자, 그런데요, 이 시장이 크게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에서는 이 주도주 파악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처럼요, 지수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때는 주도주 파악하기가 그만큼 쉬워지죠. 최근요, 이 지수 하락에도 안 빠지려고 하는 종목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 특징을 보면요,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죠. 자, 그러면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종목이 지금 현 장세에서는 시장 주도주다라고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 뭐가 있나? 자, 이소장증권TV에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LG전자. 자, LG전자는요, 2분기 영업이익 발표했죠? 1조 1961억.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4조 원 초중반대로서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전망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11만원 초반대죠. 실적이 사상 최대 4조 초반대 나올 때 19만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은 11만원대다. 근데 실적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싸게 사주는 세력, 우리가 5월 29일 10만원, 11만원대 올라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300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25만 주 매수, 기간이 81만 주 매수. 7월 누적만 봐도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LG전자 1차 목표가 13만원, 2차 목표가 15만원, 그렇죠? 사상 최고가까지는 못 간다 해도, 그렇죠? 우리 한번 월봉상으로 볼까요? 이것이 LG전자의 월봉 모습인데, 지난 2020년과 21년도 이 영업이익이 이때가 얼마입니까? 3조 9천, 그리고 2021년도가 4조 580억. 이때는 19만까지는 갔는데 올해 4조 중후반 나온다는데, 4조 초에서 중반 나온다는데 지금 그러면 이 작년 고점인 13만원죠. 그리고 2차로 봤을 땐 15만원까지 좀 가지 않나 해서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을 활용해서 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실적 호전 나오는 종목 또 있죠. 삼성중공업, 조선업이 포항 진입에 따라서, 그리고 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 수혜주까지 포함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삼성중공업 강조 많이 해드렸죠. 자, 쉽게 표현해서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만원을 하향 이탈했다. 그리고 8년 동안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 이 만원 밑에서 머물렀지만 작년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 만원 돌파를 시도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돌파됐죠. 자, 2012년과 13년도에 영업이익이 9천억, 1,800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자, 이때 주가가 얼마입니까? 25,000원을 기준으로 3만원과 2만원 사이에 머물렀죠.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4,100억대, 내년에 7,000억대, 그리고 26년에는 1조 3천억대.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이 1조 원 초반대 나왔을 때 주가가 3만 원대 이상에서 머물렀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올해 4천억, 내년에 7천억이면은 최소한 15,000원까지는 상승해야 되고, 또 내후년에 1조 원대가 나온다 그러면 최소 25,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수장증권TV에서는 우리가 삼성중공업 1차 목표가를 15,000원, 2차를 25,000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종시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롯데관광개발 새롭게 강조해 드리고 있죠. 롯데관광개발은요, 이 여행 전문 업체로서요, 2019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서 운영에 들어갔죠. 자,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다 지금 실적과 연결된 거예요. 롯데관광개발 그동안 적자가 나다가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도 한 100억대 흑자 전환이 나오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자, 3분기 7월, 8월 뭡니까? 여름철 성수기죠. 그렇죠? 그리고 9월, 10월에는 중국의 중추절이라든지 국경절, 그리고 8월에는 우리나라 추석 같은 것이 일본 오봉절이라 해서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해외 관광객들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제주양 국제 노선을 보면은 6월 달에 159회였는데 7월에만 도쿄 신규 취항 포함해서 186회로 증가하고 연내 200회 이상까지 증가한다. 그러면은 한 30%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방문객이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주 드림타워의 복합리조트, 그렇죠? 관람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대로 1분기, 2분기 흑자고 올해 흑자 전환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크루즈 선사가 해서 이 국내 최초로 2025년과 내년 1월 달에요, 홍콩으로 떠나는 전세선 크루즈 운항 계획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상승폭이 나왔죠. 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면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요. 뭐냐면은, 예, 작은 재료에도 주가가 상승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누가 물량을 팔아먹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은 재료, 아까 말한 대로 전세선 크루즈 운항 계획 체결, 이런 소식에도 오늘 2.6%, 260원 상승을 했고, 또 하나, 어제 지수 크게 하락할 때보다 오늘 주가 상승폭이 더 높다. 어제 30원 하락했고요, 그제 170원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260원 떴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할 때보다 오늘 10포인트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간다. 그 얘기는 롯데 관광의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롯데 관광개발에 하나 단점이 있었죠. 작년 11월 달에 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지면서 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7천억에다가 또 운영자금 1,000억 해서 8천억을 빌렸는데 그게 1년 만기예요. 작년에 이자를 높게 해서 연장을 했는데 올 11월 달에는 또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데 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걸로 봐요. 아까 말한 대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88억 나왔는데 단기 순손실 384억, 이자 부담 때문에. 근데
11월 달에 가서 금리를 크게 낮춘 걸로 대출 연장이 된다 하면은 이 단기 순이익적 그 전환도 빨라질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성장에다가 이 대출금의 금리 상한 축소, 감소, 금리가 인하되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 상으로도 바닥권이에요. 이 종목은 우리가 한번 좀 월봉선을 한번 길게 볼까요? 그렇죠? 2007년도에 이 6만 원까지 갔던 게 최근에 만원 살짝 이탈하고, 그렇죠? 2013년에는 3,000원대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최근에는 만원 미만이 거의 바닥권이다. 그러면은 이 만원 밑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리스크를 축소, 적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렇죠? 주가는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롯데 관광기업 저는 만원 밑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은 가져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섹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상승하면은 길게 갈 수 있는데, 최근에 여행주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또 카지노의 파라다이스라든지 GK일 주가들이 조금 형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중을 조금 낮추고 조금 대응하는데, 만약에 비중을 낮춰서 진입했다가 여행, 하나투어인지 모두투어, GK일, 파라다이스, 카지노들이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많이 채워도 된다. 일단 롯데 관광은 만원 밑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도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7월 들어서 개인들이 117만 주를 매도하고, 그렇죠? 115만 주네요. 115만 주, 7월 1일서부터 115만 주를 매도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39만 주 매수, 기간이 73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 상당히 양호한, 그렇죠?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더 추가적인 상승력. 그래서 저는 롯데 관광 개발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월덱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반도체 식각 공정의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하는 회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월덱스는 이 낸드 매출 비중이 커요. 근데 최근에 낸드 가격이 상승하고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걸로 보죠. 그러면 당연히 수혜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 월덱스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 그러니까 기술적 중심도를 크게 하락하면서 얘도 약세를 최근에 좀 보였는데 수급적으로 훼손이 안 되죠. 최근에 주가는 며칠 동안 하락했는데 오히려 전체로 따지면 최근에 한 6일 동안 개인들이 산 물량이 한 7만 주고 매도한 물량은 12, 3만 주. 오히려 매도에 주가는 최근에 좀 하락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덱스의 주가 하락폭이 적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된다 그런 거, 그러면 나쁜 종목은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얘는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월덱스 강조해 드리는 게 소재 부품주가 수남에 도는데 원익 QNC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조정, 하나 머티리얼즈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조정. 그러면 이제 월덱스만 남았는데 월덱스의 역사적 고점이 얼마다? 31,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22,000원이니까 먹을 폭이 많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상승 신호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래서 선침매 차원에서 한 30% 정도는 뭐 이 22,000원 중반대 수준에서는
좀 보유할 만하지 않나. 그죠? 그러다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25일이죠. 아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상승 신호가 나와서 우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월덱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SK 바이오팜 실적 턴어라운드, 이수장 증권TV에서 바이오 중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손실일 거야. 최소한 한 9만원 초중반까지는 와야지 아마 본전 수준이 될 텐데 아직은 손해입니다. 근데 이 SK 바이오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바이오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다 상승 전환했다니, 그러면 바이오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주인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SK 바이오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가 이 미국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작년에 그쵸?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그 추세를 이어지고 있죠. 1분기에 103억, 2분기에도 한 100억대.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580억의 흑자 전환. 그러니까 실적이 얘도 그동안 적자만 나오다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올해 580억, 내년에 1,500억, 그리고 2,700억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해야 된다. 근데 누가 사야 되느냐,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되는데, 최근에 오늘도 주가는 1,500원 1.7%, 어제도 1,100원 1.2% 하락을 했는데 개인이 7,000주 8,000주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그냥 최근에 저점 대비 75,000원을 저점 찍고, 그렇죠? 최근에 87,000원까지 올라간 거에 따른 그냥 자율 조정 차원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 요 선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83,000원대, 그렇죠? 83,000원대와 그리고 8만에서 8만 뭐 한 2,000원 초반 정도 수준에서는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경우는 조정을 활용해서 좀 비중이 작으신 분들, 그러니까 위에 9만 원대에서 매수했는데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좀 더 이 8만 뭐 한 1, 2천 원 정도 해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진입해도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LG전자의 삼성중공업은 지금 어제 오늘 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보다는 조정을 활용해 좀 기다려야 되고, 롯데관광개발, 월덱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요, 뭐 전체적으로도 거의 조정을 받고 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활용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요.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